여러분, 사과 먹고 더 배고파졌던 적 있으세요? 분명히 사과 하나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허전해지고 뭐가 더 당기는 느낌. 그래서 또 뭔가를 집어먹게 되는 날. 이런 경험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사과를 더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침에 일부러 사과부터 드시고 밥 대신 사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밥은 부담스럽고 과자는 찝찝하고 사과는 좋다고 하니까 가장 마음 편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드십니다. 아침에 하나, 점심 전에 하나, 혹은 저녁 먹고 나서 하나, 하루에 한 개쯤은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과를 먹은 날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었는데 기운이 금방 떨어지는 날, 점심 전에 괜히 더 허기지는 날, 또 어떤 날은 사과를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배가 더부룩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과가 나랑 안 맞는 건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여기서부터 사과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과인데 왜 어떤 날은 편하고 왜 어떤 날은 몸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려는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사과가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아침에 사과만 먹으면 허기가 빨리 오는 분들이 많은지, 그 흐름을 과학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느낌, 사과를 먹고 나서 금방 허기가 오거나 기운이 빨리 떨어지는 느낌, 이건 사과가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아침이라는 시간과 사과의 성질이 만나면서 자주 생기는 반응입니다. 조금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과에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당이지만 그래도 당은 당입니다. 사과의 단맛은 주로 과당과 포도당에서 옵니다. 이 당은 아침에 몸에 들어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에너지로 쓰일 준비를 합니다. 아침은 밤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당이 들어오면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처음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지만 아침에 사과만 먹었을 때는 그 식이섬유가 에너지를 오래 붙잡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을 벗기고 사과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씹는 시간도 짧고 위에 머무는 시간도 길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몸은 에너지가 들어왔다고 판단했다가 그 에너지를 비교적 빨리 써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금방 오는 허기입니다.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뭔가 더 먹고 싶은 느낌, 입이 심심해지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사과를 먹고 커피를 더 찾게 되거나 점심 전에 괜히 간식에 손이 가는 날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고 편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과를 먹었을 때 혈당이 크게 출렁이지 않거나 위장 반응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과를 먹고 더 허기지거나 속이 쓰린 분들은 아침에 사과의 당과 산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가 길었거나 위가 예민한 날에는 사과의 산미가 속을 자극하는 느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불편한 겁니다. 사과가 매번 같은 사과인데도 몸 상태는 매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아침에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각성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때 당이 단독으로 들어오면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폭이 조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금방 허기지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만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은 어떤 분들께는 오히려 하루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참을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사과가 들어왔을 때 몸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서 사과를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사과라도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아침에 사과를 드시고 싶을 때 몸이 덜 흔들리게 먹는 방법, 그리고 사과가 잘 맞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과를 먹고 난 뒤의 느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먹는 방식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사과를 꼭 드시긴 하는데 예전처럼 서둘러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과를 먹고 나서 금방 허기지는 날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먹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껍질째 먹으면서 조금 오래 씹고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반만 먹는 날도 생깁니다. 그렇게 먹은 날은 이상하게 오전이 덜 급하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 사과가 꼭 필요한 날도 있지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침에 속이 예민한 날에는 사과를 바로 먹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사과인데 아침이 아니라 오전 중간이나 점심 후에 먹었을 때는 속이 훨씬 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는 시간 자체를 고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 상태를 보고 그날은 언제 먹는 게 나을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과를 먹되 아침에 사과 하나로 식사를 끝내지는 않는 분들입니다. 사과를 먼저 먹거나 나중에 먹거나는 달라도 사과가 전부는 아니게 먹는 날에는 허기가 덜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사과 하나로 아침을 넘긴 날에는 이상하게 오전이 길게 느껴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모아보면 사과가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사과가 어떤 자리에 놓이느냐가 느낌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가 아침의 전부가 될 때와 아침의 일부가 될 때 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과가 정말 잘 맞고 어떤 날은 괜히 더 허기지는 겁니다. 이 차이는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관리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몸이 그날 상태에 맞게 반응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과 이야기는 맞다, 틀리다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과는 늘 같은 사과지만 먹는 사람의 하루는 매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사과를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런 차이를 자주 느끼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사과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어떤 때인지 조금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과를 드시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께 조금 더 여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자주 나옵니다. 사과를 아예 안 드신 날이 아니라 사과를 어떤 순서로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에 따라 느낌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사과만 드신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밥을 준비하기 전이나 국을 데우기 전 사과 몇 쪽을 먼저 드신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먼저라는 순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당이 있는 음식이 먼저 들어오면 몸의 반응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수분과 당이 함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공복에 사과가 먼저 들어오면 몸은 비교적 빨리 에너지가 들어왔다고 인식합니다. 이때 사과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이
조금 늦어지거나 사과 양이 생각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몸이 먼저 반응한 뒤 다시 허기를 느끼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몸이 예민해서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을 음식의 순서에 따른 반응 차이로 설명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먼저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에 따라 몸의 부담감이나 허기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양입니다. 사과를 한 개 다 먹은 날과 몇 쪽만 먹은 날이 몸 반응이 달랐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과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아침에 들어온 음식 중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고 불편함을 느꼈던 날들을 돌아보면 사과 자체보다 사과가 아침에서 차지했던 위치와 비중이 조금 앞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를 끊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침에 사과를 먹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사과를 드시면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몸이 반응한 지점은 사과 그 자체보다 순서나 양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순서와 양을 조금만 다르게 가져갔을 때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생활에서 무리 없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과를 드시면서 느꼈던 불편함은 사과 자체보다는 순서나 양과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과를 현명하게 먹는다는 건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고 계신 식사 안에서 조금 위치를 조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드시더라도 사과를 제일 먼저 많이 드시기보다는 몇 쪽 정도로 시작하는 분들, 사과를 먹고 바로 다른 음식이 이어지는 날에는 허기나 불편함이 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시작으로 두기보다는 밥이나 국을 조금 드신 뒤에 사과 몇 쪽을 드십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과가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한 개를 다 드신 날보다 몇 쪽만 드신 날이 오히려 몸이 안정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사과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아침에 들어온 음식 중에서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시면서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은 사과를 덜 먹어서 괜찮아졌다기보다 사과가 아침을 다 차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몸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사과를 드시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밥을 다 드신 뒤 입이 심심할 때 몇 쪽 정도로 마무리한 날에는 부담 없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국 사과는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느 정도로 들어오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침에도 저녁에도 사과를 잘 드셔오신 분들께는 크게 바꿀 게 없습니다. 다만 사과를 드신 뒤 몸이 조금 불편했던 날이 있었다면 그날의 순서나 양을 한 번쯤 떠올려 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사과는 여전히 편한 과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과를 줄이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과를 새로 먹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미 오래 드셔온 사과를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향을 정리해 본 이야기입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